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재개발 구역이 70곳이 넘는데요. 인근에 지하철역이 2곳이나 있지만 개발이 안 돼 낙후된 대조동 59-1번지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역천역 인근 대조동 59-1번지 일대입니다. 오래돼 낡은 주택이 대부분이고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후 불량 저층 주택이 전체 주택의 80%에 달하고 기반 시설도 부족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곳의 재개발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역촌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역에서 가까운 곳, 이제 350m 범위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고밀도로 주택 개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확보하여서 주택 수요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보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저층 주택뿐이었던 이곳엔 최고 35층짜리 아파트 9개 동이 들어섭니다. 건축 규모는 일반 700여 세대, 장기 전세 300여 세대 등 총 1,302세대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공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구역은 서울 도심에 이렇게도 낙후된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저희 총 1,300세대고 대조 1구역이 2,500세대거든요. 그럼 거의 4,000세대 되다 보니 거의 대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층 35층이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선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사업성과 속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임대 전세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저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고시 발표가 났죠. 근데 이제 개발 사업은 확정이 된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보통 입주 때까지 못해도 이제 한 6년에서 8년 정도?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이제 와중에 추가로 또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론은 어쨌든 이제 조합원들이 이런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 처분 이후에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해당 구역 인근엔 2,400여 세대 규모의 대조 1구역, 2,300여 세대 규모의 불강 5구역 등 각종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노후화된 대조동 일대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과일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는 물론 함께 차례상에 오르는 배 역시 도매가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게 자란 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실을 둘러싼 봉지를 뜯자 노란 빛의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은 조생종 원황배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배는 그 원황이라는 품종의 배고 9월 초중순이면은 아랫지방에서는 신구가 수확이 될 겁니다. 추석 사과라 불리는 홍로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햇과일 수확이 시작되면서 올해 내내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사과와 배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중순 사과 도매가는 10kg당 71,67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내려갔습니다. 배 도매가 역시 소폭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사과 이만큼 이렇게 안 담아놨잖아요. 요 앞전에는 사과 좀 잔잔한 게 8개 10,000원 팔았어. 지금은 10개가 넘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사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함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마트에 가갖고 저번 날 그냥 고기 재우려고 사니까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빼놓은 거 그것도 2개인데도 그것도 4,500원 달라고 그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쌌어요. 오늘 배추가 하나가 10,000원, 좀 작은 게 8,000원, 그러니까 배가 6,0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데는 채소값도 한몫했습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박도 좀 비싸고 다 그래. 과일이 다 비싸요. 채소가 가장 비싸고.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추는 물론 시금치와 고추까지 모두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물건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판매 지원에도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9일 오전 11시 20분쯤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노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로 깊이는 2.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 지하 굴착공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구간은 평소 교통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교통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를 임시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치러집니다. 정부가 낙후 빌라촌을 재개발해 아파트 수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뉴 빌리지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다음 달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선도지구 30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아파트 중심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가 시작되면서 원도심의 노후빌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에 관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때문에 빌라를 찾는 이들까지 크게 줄었고 집값 하락과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에 나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3월 낙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비아파트 지역이 기반시설과 노후화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뉴빌리지 사업지 주민들은 주차공간이나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정비구역이나 인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주거지를 신축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다시 지을 경우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00%가 2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층 빌라촌을 신축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라 사업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혹은 추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같은 자산의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동의율이 쉽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정반대로 정비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LH가 뉴빌리지 물량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저금리 자율 주택정비 사업 융자 규모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고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 한도도 7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월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뉴빌리지 선도 사업 대상 지역 30여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외면받는 비아파트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숙박시설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역 숙박시설 가운데 노후된 260곳을 정해 사전 통지 없이 화재 안전조사를 이어갑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비상구나 피난 계단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 파악합니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나 불량한 내용이 확인되면 가벼운 사안은 시정 보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완강기 사용법을 시민안전교육의 필수로 포함하고 안내표지를 별도로 제작해 숙박시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0월 반려견 문화교실을 엽니다. 반려견 문화교실은 반려동물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반려견 문화교실은 10월부터 22일까지 행복한 백화점 9층에서 1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